서부 경남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공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지역마다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서부 경남 각 지자체장들과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냈지 창사 특집 SCS 특별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승철 하동군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군수님. 네, 예, 먼저 하동 군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50만 내외 하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행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군수 하승철입니다. 별천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하동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하동 군정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또한 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나 보죠. 예, 시간이 그걸 길렀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은 국민 삶의 질이라 그러죠. 국민을 편안하게 한번 모셔보자. 이거 하나 하고 미래에도 하동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보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네.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렇지만 군정의 방향성과 기초를 올바르게 다진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또 확대를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동군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이런 군정 비전을 설정을 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또 지내고 싶은 그런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큰 그림 위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라든지 국민 100원 버스, 또 영농 부산물이 발생하면 파쇄해서 해주는 지원단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남부 노인복지관을 진규면에 또 건립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머리도 깎고 모욕도 해드릴 수 있는 쿠폰도 드렸거든요. 네, 건강한 농촌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온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다라고 예.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민선 8기 하동 군정의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동군은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SA 등급을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공약 이행이 가장 잘 되는 예.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행률이 77.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약 한 25% 정도 공약 이행률이 높습니다. 68건을 제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40건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2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스템을 완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규칙 제정이라든지 주민의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공약 지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제공해서 우리가 속이지 않고 항상 통제받는 느낌으로 그래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 이런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23년에 저희들이 B등급이었거든요. 24년에 평가했을 때 A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올해 25년에는 SA 등급으로 또 올랐거든요. 또 올랐네요. 예. 이것은 공약의 신뢰도, 또 행정의 책임성 네,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객관적인 공약 평가 기관에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런 점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하동군에 대형 산불이라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복구와 지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예, 지난 3월에 우리 하동군에서 큰 산림 피해를 입은 산림 피해 규모는 한 66억 원 정도 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아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주택 피해가 없었어요. 예. 그걸 막아내느라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산림 피해 위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벌처를 해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림을 나무를 다시 심어서 복구하는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우수기를 맞이하면 산사태도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에 저희들이 이제 주력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현장 합동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파악을 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세 곳에 대해서 또 발견을 해서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네. 산림 피해가 많았는데 당장 모든 것을 다 복구할 수는 없고 10억 원 정도 복구 지원금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피해 입은 주민 위주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1.78헥타 정도 그리고 사방댐과 같은 그런 이 안전하게 농촌의 계곡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 11건 등등 해서 착공도 하고 설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산불 피해로 인해 축제들이 취소가 됐고 또 오랜 기간이 걸렸던 하동 스포츠파크의 준공식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하동 스포츠파크가 단순 체육 시설을 넘어선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고 들었는데 네. 주민 혜택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7만 8천 제곱미터가 넘는 큰 넓은 면적에 온갖 체육시설이 전부 직비되어 있는 그런 예. 곳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와 또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이 스포츠파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국민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선수들을 위한 그런 운동 공간도 되고 또 전지 훈련을 많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목표로 하는 종합 스포츠 복합시설 인셈입니다. 2018년에 착공을 했고요. 약 한 3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6년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또 면밀히 반영을 했습니다. 축구장도 3개, 또 테니스장이 7개, 풋살장이나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과 같이 또 수영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 시대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들의 체육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도 다시 고쳐가면서 예. 시설 배치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했거든요. 또 접근하기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체육 공간이고요. 연령과 계층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저희들이 기여하리라 봅니다. 공술 운동장도 바로 옆에 있고요. 또 국민체육센터나 반다비 장애인체육관이죠. 반다비 체육관도 같이 더불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동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려면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하동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네.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긴축 시기를 이제 전 정부가 이제 거치면서 네. 보통 교부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대폭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연 1,000억 원 정도씩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모, 다른 지자체 경쟁을 붙이는 이 공모에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또 강력한 실행력을 저희들이 추진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 왔다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800억 원 정도 하다가 2023년에 558억 원의 정부 공모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1,247억 원 이렇게 거의 2배가 넘는 예. 그렇게 해서 3년 평균이 934억 원, 약 매년 1,000억 원씩 정도를 정부 공모 사업의 도전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도 주의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전략적 컨설팅과 추적인 토론 등을 통해서 그 실행력을 높인 것, 이것이 아마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 160억 원을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80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우리 하동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원을 짓고 또 청년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동읍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34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농촌 해방을 통해서 농촌공간 정두 사업비에 주로 쓰여지는 268억 원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에 45억, 또 나이 드신 고령자 복지주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154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더 고도화하고 또 부처의 정책들을 더욱더 선제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돈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하동군에선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동 군민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죠. 98% 국민이 30분 이내의 골든타임에 병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핵심이 보건의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27년에 완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하동군 보건소 부지에 신축도 하고 개보소도 이제 병행해서 조성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345억 원 정도 되고요. 의료 장비가 한 114억 원, 예. 건축비가 23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약 한 2,000평 정도가 연면적이 되는데 응급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검진센터까지 해서 40병상 이내의 어떤 병상도 갖추게 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농촌 지역이 가장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예. 치과까지 해서 7개의 진료 과목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하동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또 예쁜 건축물도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예. 하동이 차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해를 상징하는 찻잔 행상을 모티브로 해서 건축 메스라 그러죠. 큰 덩어리.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정원을 또 배치를 하고 예. 지리산과 섬진강의 흐름을 잘 형상화해서 또 그 지역의 주변 여건과 조화가 되는 외관을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 하동보건의료원은 마치 어르신들의 시골에 계실 때 마을의 정자처럼 누구나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열린 치유의 공간으로 구현이 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실지 설계를 시작했어요. 네.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올해 10월부터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은 한 16개월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내 응급, 외래, 입원 기능을 두루 갖춘 실질적인 지역 민간 병원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네.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네. 방금 군수님께서 전통달의 찻잔 형상을 모티브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하동하면 또 하동의 녹차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또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하동 녹차는 명실상부한 우리 하동의 대표 수출 상품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건강, 또 웰빙, 치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동 녹차가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시장 개척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품질, 녹차의 품질 개선에도 고도화에도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예. 작년 한 해에 가루 녹차를 100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독일과 같은 유럽에도 가루 녹차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량 또한 내년에 비해서 한 45% 이상 증가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제품만을 수출하는 데 이제 그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차는 하동 고유의 이제 전통과 철학, 차 문화가 같이 수출돼야 되는, 즉 문화를 기반한 수출 전략이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차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마시고 문화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멕시코 시티에 아주 번화가입니다. 이미 하동 다실 1호점을 개원을 했습니다. 네. 현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이제 인기가 있다 그래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타임 광장이라고 하시죠. 가장 번화가에 한 160평 정도 규모의 큰 공간에 네. 하동차 문화원을 올해 연말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하동 녹차의 가능성과 가치와 문화를 알아주시는 분이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뉴욕의 감각적인 문화와 또 하동의 깊은 차가 또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은 아마 우리 하동 녹차가 세계 최고급 소비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요. KT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우리 하동독사가 도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하동군에서는 컴팩트 매력 도시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들었는데 매력적인 하동은 어떤 모습으로 조성이 될까요? 도시의 기본적 기능들을 압축적인 공간에 이제 몰아넣고 그 공간에 이제 사회적 거점 시설을 이제 집중시키면서 작은 범주 내에서 생활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컴팩트 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 하동만의 매력까지도 같이 보태어줘야만이 전국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하동이 제시한 핵심 정책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3년이 되었잖아요. 예. 반환점 돌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컴팩트 도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여기에 매력 있는 도시를 이렇게 완성하는데 올해 힘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동읍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총 47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매력을 높이는 그 개선 사업을 24건을 발굴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 핵심은 하동의 문화와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하동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담아내는 3대 정원화 사업, 3대 정원 사업을 저희들이 힘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청 일원에 군청 일대에 군민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이제 정원형 공공청사로 출발하는데 여기에 인근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 같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행정 공간을 군민이 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고요. 또 그리고 또 하동 철길 문화숲 공원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과 수로와 쉼터와 청년들의 소통과 또 창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그런 숲길로 바꾸는 그래서 도심을 제대로 단절 없이 연결하고 생태적 활력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철길 문화숲 공원 조성 사업이고요. 네. 다른 읍면 지역에도 한 32억 원 정도를 이미 투입을 해서 예쁜 하동 만들기 사업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투리 공간이나 마을에 그동안 버려졌던 그런 공간들을 잘 예쁘게 다듬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제 그대로 스며들고 있고요. 컴팩트 도시의 골격 위에 매력이라는 살을 보태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동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예뻐지고 있다. 자부를 합니다. 이미 많은 변화가 현실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하동의 내일은 우리 모두가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동이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동군의 주요 사업인 귀농귀촌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하동군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예.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동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귀농귀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동군 인구의 4% 정도가 되는 1,600명 이상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하동을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농귀촌 기왕 1번지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거 분야, 교육과 또 지역 주민들과 융화 이런 부분에 다각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압도적인 지원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 수리비를 대폭 지원을 합니다. 물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귀촌을 했는데 살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개소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드립니다. 이거 주택 수리비로요. 경상남도 내에서 제일 큰 최대 규모이고요. 작년에 60여 명 이상 혜택을 받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탁 토론회를 한번 해봤어요.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재능 기부를 좀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 이건 즉각 반영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하동에 농촌 체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동에서 일주 어때? 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네. 작년에 10번 했습니다. 예. 1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 와서 하동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면서 전입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융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동의 미래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유농기촌 정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이 경우에는 네. 하동이 주력하는 또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슬로건을 민습8기에서 내걸고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년들 역시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거가 확보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 이런 점 등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매월 최대 20만 원씩까지 그냥 하동에 계시는 청년이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40여 분의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유급으로 마을에서 마을 일을 돕고 마을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역과 청년 간의 상생을 위한 그런 청년농 키움 사업을 통해서 창업농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청년 통장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립니다.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더 얹어 드리고 있고 예고 활동비도 드리고 있고 유류비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들을 위한 거주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타운인데요. 네. 약 한 160억 원 정도 이미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을쯤이면 일부가 준공이 되어서 청년들이 직접 거기에서 육아, 뭐 또 각종 교육, 청년들의 어떤 이 창업 비즈니스 공간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청년타운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교에도 또 남부 하동의 청년센터도 만들고 있고 또 옥종면에도 이렇게 지역 활력 타운이 청년 연계한 주거 공간으로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또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이 가득한 또 하동군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편 갈사산단과 두 레저단지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우리 하동군의 아픈 손가락이죠. 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따르는 갈사산단과 두 레저단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투자의 문제, 법적 문제, 행정적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뚜렷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사산단 같은 경우는 9년 정도 법적 분쟁을 거쳤고요. 1,100억 원 정도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소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284억 원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죠. 상대가 최근에 전체 상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지난달 26일에 이렇게 상고를 심을 개최를 했고요. 대부분 기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좀 걱정을 했는데 일부 공제된 금액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와 또 그 이자에 대해서만 파기를 했고 그것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 증가가 추가로 좀 드리는 것 외에는 대개 저번 그 2심에서 저희들이 성적을 거둔 대로 해서 네. 큰 재정 손실 없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가사산단은 새로운 그 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함께 2차 전지나 우주항공과 같은 이런 핵심 유치 업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가들이 이렇게 저희들과 의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린 융복합 산업단지로 전환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최대의 임해 산단이라는 입지적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 기업과 유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레저단지는 산업자원부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네. 2010년경에 만들어진 사업권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업자를 발굴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 필요한 부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사업자가 사업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토지 매매 대금을 반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이렇게 물지 않겠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이 갖고 있던 부지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또 지금 물색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법적 행정적 어려움을 다 딛고요. 그리고 갈사 3단과 두 레저드 단지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대담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서 8기 출범 이후에 지난 3년은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군정이 달려온 3년이었습니다. 늘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만이 갖고 있는 가치와 하동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과 관광, 교육과 복지, 청년과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은 쉼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미래는 하동의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하동군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섬김과 책임의 행정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3년을 맞아 마련된 창사특집 SCS 특별대담. 지금까지 하승철 하동 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